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먼저 지난번 아이폰 17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큰 관심과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덕분에 다시 힘을 받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구독자가 7,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 10,000명도 넘겨보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네, 이제 새 아이폰과 함께 iOS 26이 공개됐죠. 업데이트들 많이 하셨나요? 네, 이번 업데이트는요, 리퀴드 글래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요, 당장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하나, 문자 메시지를 꼽습니다. 네, iOS 26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자 메시지는 거의 99% 정도는 공짜가 됐습니다. 지금 아이폰의 메시지 앱을 열고요, 아이폰이 아닌 메시지, 그러니까 초록색 버블 대화를 보시면요, 입력창에 문자 메시지 그리고 옆에 RCS라고 흐릿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하면요, 뭐 요금제에 쓰여 있는 뭐 월 100건, 뭐 200건, 그리고 뭐 건당 20원 이런 거와 관계없이 단문, 장문 메시지를 공짜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룹 채팅도 되고요, 읽음 확인 표시도 뜹니다. 사실상 초록색 버블의 iMessage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는 RCS라는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우리의 메시지 서비스를 좀 돌아볼까요? 네, 그동안 이 아이폰에서는요, 파란색 버블로 뜨는 iMessage로 애플의 메시지 서버를 통해서 별도의 통신 요금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이건 통신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어디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요금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외의 스마트폰, 아마 99% 안드로이드 폰이겠죠. 여기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요, SMS나 뭐 LMS 같은 통신사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써왔습니다. 이거는 요금제에 따라서 뭐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또 뭐 월 몇 건 무료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상을 쓰면은 뭐 20원, 50원 이렇게 요금을 별도로 내고 써야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사이에는요, 기본 메시지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나는 카톡 쓰는데 뭐 디스코드가 짱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시징 앱이 가장 소통의 장벽 없이 편리하고 뭐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인스타 DM을 통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화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는 이제 누가 쓰나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 전화번호가 있다면요, 가장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본 문자 메시지도요, 기술적으로 뒤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RCS입니다.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약자예요. 이걸 새로운 서비스처럼 말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거는 2012년이고요. 이게 제안된 거는 2009년쯤이었었어요. 기억하실 분도 계실 텐데, 국내 통신 3사가 야심차게 출발한 조인이라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 메시지를 카카오톡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카톡에 있는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저 때, 그러니까 2012년이면요, 카카오톡이 막 뜨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던 시기입니다. 시장 초기인 거죠. 그때까지 통신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는요, 엄청난 수입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메시지 하나 보내면은 20원씩 딱딱 받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수익이 딱 끊어집니다. 게다가 글자 제한 같은 것도 없고 사진도 막 찍어서 보내니까요, 사람들이 느리고 비싼 문자 메시지를 쓸 일이 없죠. 진짜로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딱 끊어집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뭐 카톡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통신사들의 숙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다 머리를 맞대서 글로벌 메시지 서비스 규격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RCS죠. 오늘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카톡이 있는데 왜? 해외에서는 왓츠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응들 하겠죠. 근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메시지의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꽉 막혀있는 통신사들이 서로 손도 잡고 개방도 하면서 부랴부랴 무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죠. 왜냐면 막대한 돈을 벌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돈을 들여서 만들고 또 그걸 무료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20원씩 내고 쓰던 이 문자 메시지는요, 사실 원가가 없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0원짜리 서비스예요. 물론 뭐 통신사에서 들으면은 야,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하고 보안이나 그런 거 다 하면은 20원어치는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 문자 메시지 시스템은요, 통신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생겨난 거의 공짜에 가까운 부가 서비스였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 뭐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휴대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놓기만 해도 화면이 꺼져 있어도 정해진 시간마다 한 번씩 기지국과 대화를 합니다. 야, 나 여기 잘 살아있다, 이렇게 기지국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지국도 알았어, 무슨 소식 있으면 알려줄게 라고 답을 줍니다. 이거를 뭐 몇 초에 한 번, 몇십 초에 한 번씩 합니다. 폰과 기지국이 한 번 깜빡깜빡 연결할 때 한 덩어리의 데이터, 그러니까 패킷이 오가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기 정보, 그리고 유심, 전화번호 같은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정보들이 오가는데, 그러고 나서 딱 한 100바이트 정도가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한도가 80바이트 정도가 남는데, 80바이트라고 하면은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니까요 40글자 정도 되죠. 네, 그 빈 공간에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쓰던 문자 메시지가 제한이 40글자로 됐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의 문자 메시지가 기지국에 전달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상대방 휴대폰이 기지국에 생존 신고를 하는 순간에 야, 편지였어, 가져가 라고 하면은 끌고 가서 폰에서 풀어봅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은 생각보다 딜레이가 긴 거예요. 우리가 실어서 보내고 또 상대방 휴대폰이 메시지가 왔나 한번 들여다 봐야 되니까요. 이 간극이 그래도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늘상 오가는 패킷 사이에 메시지를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파 사용이나 통신 과정에서 드는 부가적인 뭐 비용들, 원가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RCS는 그걸 완전하게 인터넷 패킷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카톡이랑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에는 실패했습니다. 일단 이거를 무료로 내면서도 통신사들이 완전 무료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못합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벌던 사업이니까 이거 앞으로 돈을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 무료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별도의 앱을 깔아서 써야 했죠. 이미 카톡을 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왓츠앱을 다 쓰고 있는데 굳이 앱을 또 깔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또 누구는 깔고 누구는 안 깔면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건 굉장히 좀 호환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기술 표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아무도 안 쓰는 서비스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삭 망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는 확 떴죠. 그러니까 별도의 메시지 앱 외에도 기본 메시지 앱이 접근성 면에서 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구글이 참전을 합니다. 구글이 가장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메시지예요. 그동안 정말 온갖 메시징 앱을 다 냈는데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쯤에 안 되겠다 싶어서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에 RCS를 문자 메시지 규격으로 표준화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MWC에서 그 관련된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살짝 전해 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그 실질적인 대빵이죠. 히로시 로카이모 부사장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중심에 RCS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SKT가 이걸 꼭 필요하다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걸 전 세계의 통신사들과 함께 RCS 표준화를 다시 해보자라고 이제 으쌰으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이 우리가 앞장서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이건 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RCS는요,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 표준이었던 거를 안드로이드의 아이메시지 같은 표준으로 바뀌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요 2019년부터 이 RCS가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구글이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살아나게 된 거죠. 국내에서는 채팅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통신 3사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RCS가 시작됐고요. 안드로이드끼리는 별 문제 없이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폰이었습니다. 그쯤에 이제 유럽에서 아이메시지를 개방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RCS로 이 개방형 메시지 서비스가 됐는데 애플은 아이메시지로 오히려 폐쇄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버블이 아이폰 사용자들만 싹 갈라내는 차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이메시지 자체를 RCS로 통합하거나 또 전환하라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하지만 아이메시지는요, 또 그 나름대로 애플이 공들여온 서비스니까요, 또 그걸 쉽게 버리긴 어렵죠. 대신 지난해 iOS 18 버전부터 RCS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iOS 18부터는 RCS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동안 안 되다가 이번에 iOS 26을 기점으로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iOS 26의 베타 이후로 RCS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와 아이폰 사이에서도 카톡 말고도 문자 메시지로도 이 메시지 주고받는 게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는 뭐 카톡, 텔레그램을 더 쓰겠지만요. 이게 돌아보면은 RCS는 통신사로서는요 가장 아픈 서비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또 모바일 네트워크를 가져왔던 게 바로 통신사인데 정작 그 위에서 돌아가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읽지 못해서 결국에 그 주도권이 카톡, 왓츠앱, 또 QQ 같은 이런 메신저 서비스들로 넘어갔고요. 그 뒷정리도 결국에는 구글이나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지게 됐으니까 말이죠. 기술 전환점에서 중요한 판단 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사례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OS 쓰시는 분들께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보세요. RCS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